이번에 이제 그 좀 화제가 됐던 얘기가 있죠.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방송에 나가서 했던 그 주제이기도 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을 거절한 한동훈 위원장이 전 비대위원들과는 만찬을 가졌다라고 하는 보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비대위원들 같은 경우는 딱 한 명, 그러니까 민경호 전 비대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요거를 일단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은 거절했는데 비대위원들과의 어떤 그 만남은 가졌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은 어떠한 것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는 대단히 이거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 언론사들도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거 아니냐. 그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 심지어 이제 또 구체적으로 그런 예시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이제 김무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막 벌써부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진짜 대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궁극적으로 이번에 이 보도를 보면서 좀 분노했던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요 지금 보도가 나온 게 23일입니다. 23일 이제 그 복수의 참석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같이 이제 그 식사를 했던, 식사도 아니고요, 뭐 1시간 정도도 안 됐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장소도, 모였던 장소도 한동훈 위원장 자택 근처에서 잠깐 모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뭐 만찬이라고 표현하는 또 이상한 사람도 있던데, 이거는 만찬이 아니고 그냥 인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 지금 자리에 있던 복수의 참석자들이 23일에 이 내용을 지금 공개를 한 거예요. 저는 이거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만남이 있었던 게 23일, 22일 이때 있었던 게 아니에요. 22일 저녁에 만나고 난 다음에 23일에 아침에 이게 막 보도가 나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6일에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쯤에 이미 그런 식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얼마나 이제 그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 16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우리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 있잖아요. 왜? 그게 이제 어떤 날짜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홍준표 두 사람이 4시간 가까이 독대를 했었다. 그 날짜가 바로 1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그 같은 날짜에 두 가지 지금 이제 만남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두 사람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과 비대위원들과의 만남도 같은 날 저녁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홍준표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폐쇄자다 뭐다, 참 진짜 그 추악스러운 그런 식의 어떤 발언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배신자라고 하는 식으로까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16일 전부터 있다 홍준표 같은 경우는 미쳐서 날뛰고 있었잖아요. 근데 16일 전에 홍준표가 미쳐서 날뛰고 있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하고 있었던 그 표현들과 16일 이후부터 살짝 좀 바뀝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쭉 한번 보시면 느끼실 수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냐? 16일 전에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총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16일 이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 만찬 이후부터는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형태로 공격의 방향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표현이 이제 배신자라고 하는 표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이 홍준표한테 어떤 식의 영향을 줬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 배신자라고 하는 워딩이 나온 직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이제 당무 이제 실무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를 제외하고는 사퇴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었죠, 그렇죠? 그 공식적인 입장이 뭐였습니까? 나는 배신한 게 아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메시지가 처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분노를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1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보수 우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것이죠. 홍준표 같은 이상한 인간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이간질하고 있고, 그 목적도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당내 기반이 없으니까 무려 당대표를 몇 번씩이나 했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막 큰 어른인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한테 내리깔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홍준표 같은 경우도 당내 어떻습니까? 기반이 없잖아요.
이건 명백한 팩트죠. 그 홍준표가 뭔 놈의 기반이 있고 홍준표가 뭔 놈의 그 당에서 뭐 독자적인 세력이 있습니까? 저는 좀 코웃음을 쳤거든요. 홍준표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당내 세력도 없는 그런 폐쇄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자기 얘기하나? 자기도 당내 아무 세력이 없으면서 당대표나 몇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런 이제 홍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던 와중에 지켜보는 보수우파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있었는데 이 지금 비대위원이라고 했던 사람 이게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는데 누가 도대체 언론사에 이거를 흘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상민 이제 그 의원 같은 경우도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대위원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알려지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번 논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이죠. 애당초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척을 쥐고 있는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 오찬 자리도 거절한 상태의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지금 돼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비대위원들과 만났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랑 만찬하고 있던 그날 저녁에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공개가 되는 것이 도대체 누구한테 이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만남 자체가 알려지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어느 쪽인가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 상식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이상민 지금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어느 쪽인가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죠.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이거는 공개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비대위원이 이런 식의 내용을 흘린 것인지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를 흘렸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다 보니까 비대위원들이 뭔가 작정을 하고 뭔가 좀 자기 꿍꿍이를 가지고 이거를 공개한 것 같은데 대단히 저는 이거는 봤었을 때 부적절한 얘기다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부적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지금 홍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계속해가지고 지금 씌우려고 하는 프레임이 어떤 식의 그 프레임입니까? 배신자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된다면은 더더욱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억한 감정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한 그런 어떤 배신자 프레임이다. 이렇게 지금 씌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복수의 참석자 김경률도 당연히 참석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경호 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비대위원들이 다 참석했다라고 보도가 됐으니까 김경률 또한 마찬가지로 참석을 했는데 김경률이가 이거를 또 공개한 거는 아닐지 대단히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마치 자기가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의 최측근인 것처럼 온갖 방송에 나가가지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은 언제 회계 업무합니까? 직업이 없나요? 언제 회계 업무로 돌아가가지고 언제 하필이면 또 지금이 이제 또 그 뭐 이렇게 그 법인세 같은 걸 신고하는 또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끝났잖아요 그 시즌이.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축 치고 있어가지고 헛소리를 계속 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김경률 같은 사람도 온갖 방송에 나가서 떠들어대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했다라는 것 때문에 구자룡 전 비대위원한테 또 한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구자룡 변호사가 뭐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막 공개 막 이렇게 막 비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애둘러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또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김경률이 이번에 또 방송에 나와 가지고 저 비대위원들이 있는 단톡방의 내용 같은 거를 이제 슬며시 또 공개를 했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단톡방에 글이 올라오는 걸 봤는데 단톡방에 뭐 어떤 식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지 않고 총선에서 최선을 다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를 먼저 만난 거에 대해서 심지어 이재명 대표까지 먼저 만나자고 손을 내미는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안 만난 거는 부적절하다라는 식의 이제 카톡이 올라온 걸 봤다라고 했는데 구자룡 비대위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식의 카톡 없었다. 그냥 한 3명 정도의 비대위원들도 이번에 그 사실을 대통령실로부터 전달은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 이제 오찬 자리에 대해 가지고 참석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비대위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이제 전달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 같은 게 나오고 기자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진짜 그런 뭐 오찬 자리가 있는 게 맞냐라고 이제 뭐 질문이 왔었을 때 이거 진짜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3사람 정도밖에 없었지 김경률 같이 얘기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지금 막 미쳐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거를 보고 있고 보고 있는 거는 또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한동훈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만난 거 이거를 지금 공개하는 거는 대단히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도움이 될 게 하등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내용을 지금 슬그머니 흘렀다라는 것은 이 복수의 참석자 지금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이 비대위원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 비대위원들이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는 사실 뭐 뻔하겠죠, 그렇죠?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비대위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게 원래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가 정치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 정치에 대해서 뭔가 대단히 관심도가 높은 사람, 바꿔 얘기해가지고 계속 정치권에서 이름이 올락내리락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봤었을 때는 일부러 이거를 지금 흘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사들은 벌써부터 뭐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윤석열 오찬 거부한 한동훈, 측근과는 만찬. 아니 저는 이게 왜 측근과 만찬을 했다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1시간도 채 안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만찬입니까? 몸이 막 하도 안 좋아가지고 그 뭐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1시간도 채 안 되고 자리를 이제 떴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찬이라고 표현하나요? 이거 참 윤석열 오찬 거부한 한동훈 측근과는 만찬. 참 진짜 기자들이 악의적으로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칫 배신자 프레임 우려라고 써놨는데 자칫 배신자 프레임 우려가 아니라 뭔 말이겠어요? 자칫 배신자 프레임 생겨라 이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굳어지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배신자 프레임으로 곤욕을 치른 대표적인 여권 내 인사다. 아니 유승민이랑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비교하나요? 유승민과 박근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 갈등을 한동훈과 윤석열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이게 비교 자체가 되나요? 그러면서 지금 또 예시로 들고 있는 게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를 비판했다가 배신자 소리를 들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유승민이 배신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99.9%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유승민을 왜 99.9% 배신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단순히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 냈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사실상 탄핵을 동조하고 탄핵을 주도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보수의 계멸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유승민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증세 없는 복지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유승민의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홍준표 같은 경우도 이 기사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홍준표도 이렇게 언급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기자 제외하고는 어느 누가 거기에 주목을 합니까? 그냥 뭐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이 그냥 골방 같은 데 갇혀가지고 막 헛소리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도대체 한동훈 위원장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홍준표 이거 얘기 듣고 있으면 진짜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이게 뭐 정치적인 도의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정말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한동훈 위원장의 총선 이따가 또 제가 그 내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총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다. 그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입장이 다른 거를 그런 어떤 의견 표명을 했던 거 이거를 배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홍준표는 정치를 어떤 식으로 해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충직하고 그런 식으로 성실하고 무슨 뭐 믿음이 가는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로. 아니 홍준표 주위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대표를 그렇게 몇 번이나 했다라고 보수가 괴멸되는 것을 막았다고 그렇게 자기 혼자 떠들어야 되는데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얼마나 신의가 없었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믿음을 못 주는 모습을 보였길래 이거 제가 하는 짓 보니까 그냥 딱 우리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뭐 총선 기간 동안에 자기의 그 어떤 일신을 위해 가지고 자기 어떤 입신양면을 위해 가지고 사안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의견을 냈던 겁니까? 애당초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입신양면을 위해서라고 했다면은 총선 불출마 선언도 안 했겠죠.
저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무슨 뭐 기회주의자다 뭐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은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찔릴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지들은 그렇게 배지 한번 달아보겠다라고 그렇게 구질구질한 짓거리까지 하는 인간들이 한동훈 위원장 애당초 출마 자체를 안 해버렸는데 모두가 사실 예상했던 게 뭐였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예상을 했었고 모든 뭐 방송 패널들 같은 경우도 다 뭐라고 예상을 했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출마해가지고 어떤 그 국회의원 될 것이다. 아니면 출마 안 한다라고 한다면 비례로 나갈 것이다라고 모두가 다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거보다 큰 결단이 뭐가 있습니까? 어? 정치를 하겠다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달겠다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큰 희생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홍준표는 그런 용기도 없어가지고 매번 무슨 뭐 무소속으로 그냥 뭐 험지 뭐 그게 험지입니까? 대구에 나가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배지 달아보겠다라고 구질구질하게 노는 사람이 어디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배신자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진짜 개도 안 웃을 것 같아요. 매번 뭐 개 그 비유를 자주 드시던데 뭐 개고 뭐 짖는다 뭐 자꾸 막 개 짖는다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주위에 그 개 짖는 개가 많나 봐요. 짖는 개가 많나 봅니다. 뭐 기차는 달려도 뭐 개가 짖는다. 아니지. 거꾸로구나.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뭐 맨날 이런 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주변에 짖는 개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 개들이나 이제 좀 사료나 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